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LG전자 어제는 무려 16%대 강한 급등을 보여주더니 오늘은 또 마이너스 4%대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저항을 지겹도록 받고 있는 상황이죠. 자,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에서 LG전자 뭐라 말씀드렸죠? 자, 바닥 구간을 확실하게 짚어드리면서 이번 반등 파동은 다음 이 대세 상승 추세로 가는 파동이 아니라 철저하게 낙폭과대에 따른 이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 딱 반등만 노리고 먹고 나오는 자리라고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말한 이 실질적인 이 반등이 지금 시원하게 시작이 됐는데, 근데 아쉽게도 현재는 하락에 대한 이 최소 반등치까지만 딱 보여주고 현재 멈춰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말한 대로 이 20일 이동 평균선이 딱 겹쳐 있으니까 오늘 이 생각보다 상당히 약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오늘 이 어제 윗꼬리를 빠르게 소화를 하면서 20일 이동평균선에 안착을 해야지 제가 말씀드린 이 다음 목표가인 이 30만 원까지도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었던 건데 지금 이 1차 저항 때조차 시원하게 뚫어내지 못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 이제 내일 이 오전장의 흐름이 앞으로의 방향성을 결정할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구간이 되어버린 건데,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LG전자 이대로 정말 기술적 반등이 허무하게 끝나고 다시 밑으로 쳐 박혀버리는 건지, 아니면 세력들이 한번 숨고르기를 한 뒤에 다시 한번 이 저항대 돌파를 시도할 건지, 그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대응 전략 차트 보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LG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오늘 나온 이 음봉의 흐름이 이제 차트상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전부터 이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렸던 건 급락이 깊게 나오면 이제 무조건 최소 반등치는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이번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 목표가를 미리 찝어드렸단 말이에요. 보통 이렇게 깊은 하락이 나고 나서 30%대 아니면 50%대까지 되돌림 반등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근데 현재 지금 이 LG전자가 딱 1차까지만 나온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밑꼬리를 달던가 아니면 오늘과 같은 이 음봉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이 반등 이후에 또 어떤 그림이 나오냐 강조를 해드렸냐면, 다시 한번 바닥을 테스트하러 가는 그 흐름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이렉트로 날아가는 V자 반등이 아니라 바닥을 다지는 시간이란 거를 무조건 필요로 한 그 반등의 형태라고 했죠. 제가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철저하게 계속 이 반등만 노리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이 상승 추세를 논하는 그런 자리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이 반등의 힘이 생각보다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 앞에 이 갭이 뚫려 있던 최소 상단 라인 때까지라도 좀 무난하게 올려줄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지금 거기까지도 가지도 못하고 힘이 없이 윗꼬리가 나오거나 꺾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지금 차트를 좀 넓게 보면 이 앞전 국면에서 이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11선이 아주 든든한 지지선의 역할을 했어요. 지지선. 그러면서 대세 상승을 이끌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급락이 나오면서 발생한 건 뭐냐면 지금은 이 지지가 아니라 무서운 저항선으로 바뀐 지가 지금 오래됐다라는 거죠. 다들 기억하시죠? 지난번 이 한번 반등을 노릴 때도 제가 이 11선에 대한 이 저항 메커니즘에 대해서 그때 이제 설명을 해드렸던 건데, 지금 이 주가가 이번에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11선이 저항선으로 계속 걸려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물론 지금 유지가 됐어요. 아래로는 5일선을. 내일 오른다 하더라도 저항을 받을 확률이 상당히 커요. 지금 일단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현재 LG전자의 위치를 딱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위로는 11이동 평균선에 저항이 있고, 그리고 아래로는 지금 이제 단기동 평균선은 돌파를 했습니다. 이날 기점으로 제가 돌파를 예고해드리면서 오늘은 또 깨지진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샌드위치로 지금 쌓여 있는 거예요. 여기서 위로는 저항, 아래로는 지지. 또 오늘 음봉을 만들었지만 얘가 이제 추가적 반등을 보여주려면 바로 내일 돌파가 나와야 됩니다. 바로 내일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설령 기분 좋은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파동은 들고 가는 장기 투자에 대한 자리가 아니라 물량을 조금이라도 이제 더 비싼 가격에 팔아넘기는 매도용 반등일 뿐이다. 철저하게 반등을 노리는 거예요. 여기서 파냐 그 차이일 뿐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대응 전략은 아주 간단해지는 겁니다. 내일 만약 이 아래에 대한 5일선이 이탈이 돼버린다. 그럼 이제 바닥권에서 최소 반등치가 나오고 나서 그리고 이제 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 제가 이 매수를 짚어드렸을 때 지금 잘 매수를 하신 분들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때는 이제 물량을 털고 나오셔야 됩니다. 반대로 지지가 되는 흐름이 나와서 주가가 좀 더 고점을 치고 올라가더라도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욕심 부릴 게 아니라 일단 매도를 해서 그때 수익을 챙겨야 되는 구간으로 활용을 하셔야 돼요. 지지와 지금 이 저항에 대한 거를 동시에 염두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이제 제 영상을 꾸준히 봐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바닥에서 잘 따라오신 분들의 대응 영역인 거고 사실상 이제 댓글들을 많이 보니까 지금 이제 오히려 그러니까 이 고점 라인대에서 이제 그대로 이제 물려가지고 마음고생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이런 분들은 코치님 고점에서 물린 나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가장 궁금하고 중요하실 건데 그래서 앞으로 펼쳐질 이 세력들의 진짜 시나리오와 이제 탈출 전략에 대해서 제가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자, 설명 전에 아직 좋아요 안 눌러주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설명 이어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주가가 아주 강하게 치고 올라가려면 특히 이렇게 앞산이 엄청 크게 나온 경우는 바닥을 견고하게 다지는 흐름이 먼저 나와줘야 돼요. 그래 이 앞산을 넘어가려는 그 신용이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반등만 노리고 계속 이 하락을 다시 이야기하는 게 그러니까 쌍바닥에 대한 관점이 될 수도 있고 그 바닥이 아니면 워낙 지금 현재 흐름이 약하다 보니까 뭐 이런 저점을 깨는 역헤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럼 주가가 생각보다 또 한 템포가 밀리는 거기 때문에 더 깊게 밀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흐름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이 세력들의 다음 제스처를 아주 냉정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간단하게 시나리오를 짜드리면 자 1차적 기술적 반등이 이제 어느 정도 보여줬고 이제 한 차례 추가 하락이 나올 건데 그 하락이 쌍바닥에서 멈추지 않고 저점을 깨는 파동으로 이어지면 오히려 그 자리가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강력한 이 반등을 노리는 타이밍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자리가 고점에 물리신 분들에게는 그러니까 평단가를 대폭 낮출 수 있는 춤의 자리가 될 거고 그리고 잘 따라오신 분들은 이제 다시 한번 신규 진입을 노릴 수 있는 맥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이제 이 앞전에 나온 반등세보다 차원이 다른 더 강한 반등이 뿜어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자, 주가가 이렇게 한 번 더 낙폭과대해서 저점, 그러니까 하방 슈팅이 강하게 나오게 되면 자, 지금 이제 그동안에 공매도를 쳤던 세력들도 슬슬 차익 실현해야 되는 구간이 오는 거예요. 공매도 세력이 차익 실현하려면 주식을 다시 시장에서 매수를 해서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밑바닥에서는 이제 강력한 쇼커버링 물량이 유입이 되면서 다시 엄청난 이 급반등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차트가 고점 대비 뭐 반토막 이상이 나는 거기 때문에 완벽한 과매도 국면에 진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의 메이저 수급들이 이제 저가 매수세로 유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쇼커버링 물량과 메이저에 대한 이 매수 물량이 더블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락을 주도했던 이 하방의 압력이 순식간에 상방의 압력으로 바뀌면서 이번 이 약세의 흐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한 급반등이 터져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주식시장에서 개인들의 투매디의 급반등의 현상이 자주 나오는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그래서 단기 반등에 우리가 너무 흥분할 필요 전혀 없고 지금부터는 주포들이 다시 바닥을 테스트하러 나오는 그 과정을 충분히 일단 확인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저 역시 지금 이 반등보다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노리고 있는 자리는 바로 이 오른쪽 바닥이에요. 오른쪽 바닥 타점. 그리고 그 흐름이 어디서 정확하게 포착이 되냐? 네, 제가 매일 모니터링하는 이 맥점 차트에는 명확하게 그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다는 겁니다. 자, 화면 보시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눈 딱 감고 매수를 해야 된다고 했었던 이 기술적 반등 타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 이날이 되겠죠. 6월 11일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드디어 제가 설정을 해놓은 이 1차 매집 밴드에 진입을 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거기를 터치를 하자마자 장중에 아주 시원한 이 급등 파동이 터져 나왔던 거고요. 이날 말씀드렸죠. 매집을 하는 매집선에 들어올 때 우리가 그때 계속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떨어지는 구간에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5일 전 영상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셨는데 자, 과거 국면을 봐도 여러분들 주가가 이 밴드의 영역에 닿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강한 시세라는 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매번 그랬어요. 뭐 여기서도 시세, 그죠? 여기서도 시세, 여기서도 시세. 즉 이 밴드는 주포들이 가격 방어를 하는
물량을 다시 쓸어 담는 확실한 매집선이 달하는 거죠. 매집선. 자, 그래서 현재 이 LG전자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렇게 1차 밴드 라인에 이제 지지를 받고 이제 돌리는 그림이 되겠지만, 지금 세력들은 이 밴드를 한 박스 깨는, 그러니까 페이크를 줄 확률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상당히 높아요. 이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번 반등이 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반등이었으면은 다시 노란 밴드에 와서 이렇게 가는 흐름을 우리가 예상할 건데, 반등이 약한 상태에서 꺾이면 노란 밴드에 대한 이탈이 나고 이 파란 밴드까지 온다라는 거죠. 그 반등의 각도 때문에. 이렇게 반등이 미미하고 빌빌거리면 마지막으로 개미들을 확실하게 털어버리는, 그러니까 저점을 슬쩍 낮추는, 깨버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로 앞에 구간을 보시더라도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물론 상승에 대한 파동은 뭐 현재의 상승보다는 약하긴 하지만 이때도 무려 8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거의 뭐 2배 정도는 올랐죠. 이때도. 그러니까 간상승이 진행이 된데, 그러면서 똑같이 급락에 빠졌고 이 노란 밴드에서는 기술적 반등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지금 구간과 비교했을 때 제가 말한 다중바닥이나 쌍바닥을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돌리는 파동이 나와줘야 되는데, 근데 어떤 흐름이 나왔냐면 저항을 맞고 계속적으로 12만 원에, 그러니까 이렇게 깨는 그림이 한번 나왔다라는 거죠. 밴드를. 그리고 나서 이 중기적 바닥을 알리는 이 파란 밴드를 찍더니,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왔냐, 다 회복을 하는 대시세가 이번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도 상당히 비슷한 이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 LG전자 같은 대형 우량주 특성상, 그러니까 가볍게 외바닥으로 이제 V자 반등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들이면서 다시 한번 뭐 리테스트도 하고 페이크도 하고 뭐 이런 파동들이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제가 말한 이 앞산을 이제 조금이라도 넘겨볼까 하는 그 파동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 만들어질 이 오른쪽 찐바닥 흐름에 정말 온 신경을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구간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어떻게 거래를 할 거냐면 제 전략을 깔끔하게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주가가 내려와서 이 1차 밴드에 다시 진입을 하게 되면 이제 지지 여부를 보면서 여기서 이제 가볍게 고초병 물량부터 먼저 진입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주포들이 이 개미들의 숨통을 끊어내려는 이 하방 슈팅을 보여주면서 이 중기적 바닥을 알리는 2차 밴드까지 밀린다. 그럼 이때가 기회다 생각하고 준비해둔 연금을, 그러니까 비중을 좀 더 든든하게 실을 거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세워둔 완벽한 이 상승 전환의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분명 말씀드렸죠. 이번 흔들기 이후에 들어오는 반등 파동은,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약세 반등과 청이 다른 큰 파동을 그린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점에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은 이번 이 하락 구간을 기회로 삼아서 이 추매에 대한 타이밍을 잡고 평단가를 일정 부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 LG전자 뭐 이번 저점도 잘 따라오신 분들에게는 그 자리가 뭐가 되겠어요? 최고의 신규 매수 자리, 그러니까 맥점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이 LG전자의 최저점을 짚어드렸었던 것처럼 보시면 18만 원일 때도 저점을 짚어드렸고, 그리고 20만 원일 때도 제가 저점을 짚어드렸죠. 그리고 이번에 이 20만 원 또 초반에, 그러니까 이 구간과 이 구간 최저점을 계속해서 잡아드렸었던 것처럼 이 다음 찐바닥에 대한 시그널이 포착이 되는 순간 여러분이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타점 문자로 직접 쏴드릴 예정입니다. 이번만큼은 세력들의 흔들기에 털리지 않고 수급이 들어오는 이 역대급 찐바닥의 매수 신호 실시간 문자 꼭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매수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 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엑시트를 이야기하고 뭐 매수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제 반등을 노리고 다시 한번 저점을 노리고 있는 상황인 건지,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호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타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적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